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죠. 그런 시리즈 1, 2, 3권을, 지금 책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권은 필리핀 일본에 대한 설명이고, 2권은 마닐라, 3권은 앙겔레스 숲의 사망비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3권이 19,800원인데, 일반 이 서점이나 예스 인터넷 같은 혹은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예스 24, 예스 24 들어가서 필리핀 여행 가이드 박상준 한번 쳐볼까요? 제 가이드는 아니고 책이 가이드 책이죠. 여기 있네요. 필리핀 여행 가이드 세트. 그래서 예스 24는 이 책을 10%를 할인해가지고 17,91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정보가 있고, 총 3권이고, 책 소개를, 제 책 소개죠. 그래서 이제 1권은 필리핀 전반에 대해 다루었고, 음식, 언어, 지리, 문화, 또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용도 있고, 마닐라, 안그리스 사방 비치, 이제 오락적인 면이 함유되어 있다 있고, 도시 후면에 스티커인데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있고, 쭉 있고,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네, 있습니다. 책 좀 많이 사주세요. 자, 이제, 이런 책 안내고, 책 뒤에 보면은, 봐요. 이런 책 뒤에도 있고,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필리핀의 업체를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할인율을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할인율에 맞춰서, 이걸 사서 보시면, 될 겁니다. 요 할인율에 맞춰가지고 스티커가 있으면 5%, 5%, 10%면 10%, 요 책을 보여주세요. 쉽게 말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할인율에 맞춰서 싸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많이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에 대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태도랄지 자세랄지 어떤 취향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 동남아라 그러면 좀 약간 넓기도 하겠죠. 동남아를 우리가 대략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서 일단 여행의 관점에서 어떤 그 여행이란 뭐냐면은 잠깐 갔다 오는 거죠. 그 잠깐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3일도 잠깐일 수 있고 한 달도 잠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 여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남아를 제일 먼저 개척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입니다. 서양인들이 어떤 태국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면, 관광이죠. 관광 여행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전역에, 즉,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여러 나라, 동남아 여러 나라죠. 한국보다 훨씬 전이란 한 70년대, 80년대부터 이 동남아를 여행자로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 어떤 서양인들이 가지 않았던 곳도 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당연히 서양보다는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개척을 많이 했죠. 그 개척한 곳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뒤이어갑니다. 90년대 여행자와 이후에 2000년대 돼서 요즘 들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가 조금 더 많이 몰리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인해 전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선구자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가는데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남아 각 지역에 자기네만의 어떤 그 문화랄지, 자기네만의 취향이랄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스템들을 깔아놨습니다. 즉, 일정 정도 일식당도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는 동남아 사람들은 회를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뭐 일식 횟집이랄지 스시집이랄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흥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보통 우리들이 JTB라고 그러는데 제페니스 가라오케, 즉 일본식 가라오케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넓은 홀에 칸막이가 아닙니다. 넓은 홀에 가운데나 혹은 앞에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은 각 이제 여자 종업원들이 이 손님들을 서빙을 합니다. 서빙을 하는데 또 아주 재밌는 게 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서빙하는 그 종업원이 그 자리에 앉아요. 물론 홀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또 다음 또 여자분이 와서 앉아요. 계속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님이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분하고 계속해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보통 일본식 가라오케는 시간당 비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뭐 얼마다. 당연히 일본은 비싸고 동남아는 10분의 1, 심한 경우는 20분의 1 정도로 쌉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JTB 일본식 가라오케에서는 술은 무제한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식 가라오케 집에서는 안주도 좀 줍니다. 뷔페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참 일본 사람들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식집들을 좀 깔아놨고 유흥 같은 경우에는 JTB라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시스템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JTB에 대해서 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독특한 시스템이니까요. 더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또 입구에 들어가면은 지명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얘기하고 싶어하는 여직원을 지명해서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할수록 이 세칭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게 주급일 수도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도항이라고 출근을 하기 전에 어떤 그 손님들과 만나가지고 바깥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같이 가라오케로 출근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업주가 포인트를 더 줍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일본이 진출한 일본은 도쿄타운, 미국의 도쿄타운이라고 했습니다. LA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동남아든 일본식 가라오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로테이션, 지명 혹은 도항이라는 어떤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식 시스템을 따라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말로 쇼코지라고 그러죠. 어떤 그 가라오케가 끝난 다음에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 로테이션이랄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여자분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지명이랄지 내지는
도항, 가라오케가 시작되기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좀 하고 나서 오는 것, 또 쇼쿠지라고 식사 끝나고 만나는 것. 뭐 이게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가라오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일본에서부터 이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약간씩 좀 오해 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 남자들과 또 한국 남자들의 이게 좀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남자들은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상대적으로 여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여자와 어떻게 보면 부린다 그럴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같이 데이트를 해도 남자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우리 데이트합시다. 그럴 때는 같이 밥 먹는 것, 영화관 가는 것 등등 다 각자 부담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때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냐면은 한국 남자들이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들의 어떤 특징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본 남자들 대비해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 우리가 술집을 가든 가라오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종업원이 나를 반기는 것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직업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직업상 손님한테 반갑게 좋게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일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냥 가라오케에서 즐겁게 얘기하고 그 시간만 즐겁게 얘기하고 또 이제 나오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저 여직원이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각을 이제 일본식 가라오케의 베테랑들이죠. 베테랑들은 잘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죠. 이제 여러 생각을 한다는 등, 심지어는 좋아한다는 등, 호감을 갖는다는 등, 다 대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여직원 입장에서는 뭐죠? 여직원 입장에서는 손님이 와서 로테이션이 아니라 자기를 지명하면 할수록 자기 포인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문자도 보내고 또 쌍긋쌍긋 웃어주고 하는 거를 일부 한국 분들이죠. 일부 한국 분들이 저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구나. 고객으로서 이 사람이 접지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로 나를 좋아하는 거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자주 가게 되죠. 자주 가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아닌, 일본은 비쌉니다. 동남아에서 일본식 가라오케 1시간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에서 20,000원 내외니까 또 나라마다 틀리지만 필리핀 같은 것도 그렇고 태국도 한 30,000원. 아주 큰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술을 무제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가끔 봐도 안주도 좀 주고 또 제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 같은 경우 얘기도 하고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딱 나와버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개인적인 착각에 빠진 일부 한국 분들은 자주 갑니다. 가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여자야 식으로 가서 선물도 주고 또 말 그대로 도항도 하고 쇼쿠지도 하고 등등등 해서 하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 상대 여종업원에 포인트만 쌓아주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0 중에 한 98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둘은 뭐 실제로 연애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고객은 아마추어인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은 프로들입니다. 즉 막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죠. 또 그 사람들의 생계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본식 가라오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럼 뭐 비즈니스고 뭐 나는 가서 술을 먹고 뭐 노래 좀 부르고 뭐 즐겁게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나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착각에 빠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튼 동남아 전역에 이런 일본식 가라오케 JTB라는 곳에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재미있게 잘 즐깁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한 반은 잘 즐기고 일부가 이제 거기에 착각 속에서 무한적인 돈을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상대방끼리 대화가 통해버리면, 즉 아예 대화가 안 통하면은 얘기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 일본식 가라오케에는 일부 베테랑들은 일본말도 잘 합니다. 또 영어도 하고요.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그 여종업은 동남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또 이제 일부 일본식 가라오케 여종업원들은 일본의 그 비자로, 취업 비자로 일본으로 가가지고 또 일본의 JTB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일본을 가다 보면은 동남아에서 온 어떤 그 JTB 여종업원들이 있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일본에 있다가 가게 되면은 일본말을 잘하죠. 그래서 일단 일본말을 대기 좀 하고, 그 JTB라는 일본식 가라오케를 가서 일본말을 좀 하면 또 즐겁게 의사소통이 됩니다. 또 다른 영어가 되는 사람 데가 있죠. 필리핀은 당연히 영어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대화가 통하고 문자가 오고 가면서 착각에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의 여직원분들이 얘기하는 I love you는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your money 라는 걸 항상 그 기억하시면은 그 어떤 착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이런 그 일본식 가라오케를 본다서 세상에나 한국 사람들은 또 동남아에 한국식 룸사롱을 만들었어요. 참 대단하죠. 한국식 룸사롱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한국식 가라오케죠. 일본식 가라오케는 튀어 있습니다. 홀에서 다른 손님들의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개방되어 있는 거죠. 중앙에 무대가 혹은 상 앞에 프런트에 무대가 있고. 그런데 이 한국식 룸사롱 가라오케는 뭐죠? 방이죠. 방 안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노래를 부르든 뭐 넥타이를 머리에다 매든 그리고 뭐 소리를 지르든 하죠.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가라오케랄지 노래방이랄지 룸사롱에 익숙해진 사람 한국인들이 또 동남아에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없지만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한국식 룸사롱이죠. 사실 한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가죠. 그래도 또 재밌는 게 중국 사람들도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되게 좀 한국식 룸사롱 형태의 어떤 그 가라오케인데 또 약간 시스템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차 하고 밥 먹고 2차 하고 3차 노래방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중국 사람들은 대개 1차, 즉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거나하게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1차와 2차가 끝나면은 이제 2차로서 어떤 그 가라오케를 할지 룸사롱을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당연히 JTB에는 일본 노래가 많고 한국인이 하는 한국식 룸사롱에는 한국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하는 가라오케는 중국식 노래가 당연히 많죠. 그래서 좀 약간, 그때 재밌는 게 중국 KTV라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 가라오케를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KTV라 그러고 JTV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KTV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도 KTV라 그러고요. 뭐 코리안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KTV라 그러면은 되게 가라오케 시스템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JTV라는 말은 어떤 한국 사람들이 좀 편의상으로 지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JTV라고 안 합니다. KTV라 가라오케라고 그러거나 KTV라 그럽니다. 또 중국 사람들도 KTV라 그러고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놀러 가서 KTV를 많이 갔는데 이제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가격도 비슷하고 또 외래 또 더 비싼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유흥 문화도 좀 틀린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재밌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사우나죠. 일본식 사우나입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자, 목욕탕, 일본 목욕탕, 한국 목욕탕, 또 중국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사우나라고 했을 때 일본식 사우나는 일본 개념입니다. 일본은 물이 가둬놓은 게 아니라 물이 흐릅니다. 즉, 이 일본의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또 기회에 일본의 온천을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에서입니다. 일본에서 온천은 지하에서 바로 칼칼 나오는 온천 수가 바로 갓게나시라 그러거든요. 갓게나시. 일본말로 갓게나시라 그러는데 탕에서 줄줄줄 흘러오고 그 밖으로 흘러내버리는 겁니다. 즉, 뭐 여과장치랄지 뜨거운 물을 타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지하에서 나온 뜨거운 온천수가 탕 안에 흐르고 그 물이 흘러진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래서 그 나가물은 또 다시 정화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버리는, 흘러내려가는. 온천수가 많으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갓게나시라고 자연에서 흘러나와서 가는 것. 한국에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흘러나온 거를 다시 여과해서 하는 건데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 워낙 온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본이 습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일본식 사우나입니다. 일본식 사우나는 대부분의 그 물은 어떤 온천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이 탕으로 흘러가지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물이 깨끗하죠. 흘러 넘치니까. 어떤 그런 거기다가 이제 일본식 안마 하는, 안마 장소가 있는, 뭐, 곳도 있습니다. 즉, 일본식 사우나는 물이 흘러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그러면서 일본식 안마도 있는 그러한 그 일본식 사우나를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온천을 발굴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오면은 동네 온천도 발굴하고 필리핀을 가면은 푸닝 온천, 여러 가지 온천을 발굴해서 온천주에 목욕탕을 짓고 또 대만을 가가지고 메이토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대만의 온천을 또 얘기하겠습니다. 대만 온천 아주 좋습니다. 대만을 가서는 또 다 자기네들이 그 식민지화 했을 때죠. 가서는 또 온천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인들이 가는 곳에는 사우나와 온천이 동시에 개발이 됐습니다. 즉 온천이 없으면 사우나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도 또 이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우나와 온천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좀 곳곳에 있는데 필리핀도 좀 몇 군데가 있고요. 마닐라하고 앙겔레스라는 곳에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는 거는 잘 못 봤어요. 뭐, 흘러 넘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안마하는 거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안마 시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베트남을 가면은 또 재밌는 게 이발소에서 안마를 하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나라 7, 80년대에 이발소에서 했듯이 남자를 의자에 눕혀가지고 뭐 기파 주고 안마해주고 면도해주고 다 하죠. 뭐 가게 싸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건 이제 그건 완전 이발 사우나는 아니죠. 자, 아무튼 중국식은 또 약간 틀립니다. 중국식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중국 본토에 어떤 안마 사우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안마를 받기 위한 전 단계. 즉, 목욕 중심이라기보다는 중국 안마가 좋죠. 어떻게 보면은 경락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몸에 혀를 재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안마하고 태국 안마 이 두 개를 제일 칩니다. 태국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몇천 년 동안 나름대로의 안마 시스템을 개발했고 중국도 당연히 개발했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은 경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안마 갖고 환자도 치료하고 합니다. 중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사우나는 안마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해서 사우나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이제 뭐 탕이죠. 탕에서 탕을 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탕을 하고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중국식은 탕을 하고 또 이제 안마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동남아 곳곳에도 중국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이런 사우나죠. 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계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동남아에 대한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좀 비교를 했는데요. 나중에 또 제가 다음에는 뭐 음식이랄지 내지는 경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산업이랄지 이것도 좀 하면서 우리들이 동남아에서 어떻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또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잘 보내십시오.